주체들 적어도 아마 어림잡아서 한 200명 정도는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분들 같이 오니까 요즘 너무나도 그 심리와 그리고 그 의도를 알 수 없는 북한이 변덕스러운 그런 정책적인 의도를 밝힐 수 있는 어떤 학술적 단서를 우리가 좀 같이 거론해가자 보시는 것처럼 김정일 사후의 북한 그 체제 안정성과 대남 정책의 변화 주제의 이 세미나를 가지게 됐습니다. 23,000명의 지금 현재 탈북자들을 넘어서 2,3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의 희망을 또 통일에서 함께하자고 하는 그런 신뢰를 그런 것을 주고 있는 그런 하나의 큰 사변이었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지금 출범한 지 100여일이 되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식인연대, 우리 지식인연대가 주관하고 있는 세미나들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시기적절하게 중요한 사안을 갖고 이제 잘 하고 있지 않나 좀 궁지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 김정은 체제의 열차가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 어느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제 김정은 체제 안착에 도움이 되겠냐 아니면은 해가 되겠냐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일은 이제 1990년대 이제 말에 주민들한테 이제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이제 강행군을 이제 이어나갈 것을 촉구를 하면서 2012년에 강성대국을 이제 강성대국을 건설해 줄 것을 약속을 하게 되죠. 그냥 북한식 경제 개혁이란 하고 말할 때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업 운영이 전반에 대한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문별에 따른 이제 개혁을 의미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군수산업, 기간산업 이런 핵심 산업 영역에 대해서는 계획경제를 유지를 하고 비핵심 산업인 민수산업, 소비수산업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경제를 결합을 하는 방식이 경제제도 개선이 아닐까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무위원 여기에 군 인사가 현재 별로 없다. 북한의 권력 구조와 그 다음에 이 통치 집단을 매겨 살리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이 현금의 보급원으로서 그리고 대남 전략으로서의 이 국방우선 이것이 같이 한목적적으로 이렇게 같이 결부되어 있죠. 돈도 벌어들이고 그다음 대외 전략도 이렇게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아주 잘 지적이 되어 있고.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현실적으로 남북 간의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날 수나 가지고 통일이 되는 방향은 결국 어쨌든 북한이 기업개방 쪽으로 나가는 게 그 한 가지 주제만 놓고 본다면 나가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고 모든 면에서 좋다. 있는 데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개방 이야기를 할 때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기업개방을 할 것인가를 정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논의가 명확해집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앞으로 북한 연구학계에서 논의를 전개를 하고 단순히 그냥 기업개방을 이렇게 좀 안 할 것이다. 김정은이가 외국물을 먹었으니까 기업개방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우리 송강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불명확성의 아주 전형적인 극치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개방 정의에 대한 연구부터 저를 포함해서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누구나 다 정치 조직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저 일종의 관변 조직일 뿐이고 그 다음에 북한에는 언론의 자유도 없고 외국으로부터 철저히 다 단절된 상황에서 철저하게 국가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 및 시사점을 보면요. 여기 38페이지에 있지만 기자 설명한 것을 그림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분석이 툴은요. 아까 설명했지만 이웃과의 대화를 기본으로 해서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주는 요인으로서 사회적 여건이라고 할 때는 사회 통제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그리고 이웃과의 대화가 앞으로 시민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초라고 할까 그걸 지금 현재 북한에서 낯선 시민사회라고 할까 하여간
이렇게 그 조사를 했습니다. 김정일 사후에 북한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위로부터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김정은 주변의 인물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아래로부터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그 연구를 진행을 하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우리가 보통 북한 하면 굉장히 폐쇄적이고 정부가 전달되지 못할 것 같고 어떤 그 통제가 가득 이루어질 것 같지만 결국 북한 주민들이 이제 그 정권에 대한 불만들을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두 명의 수준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 연계되고 있는 어떤 연결망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인적 네트워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북한 체제의 변화의 가능성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최근에 그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당 정부 이쪽을 이제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특히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온갖 이제 험담을 쏟아내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이런 그 한국의 지도자에 대한 비난은 지금은 이제 이 정보 공급 시스템이나 이제 뭐 인터넷이나 뭐 이제 다양한 이런 매체들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처음인 것처럼 이렇게 과잉 증폭돼 보이는 느낌이 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성공단은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2008년부터 북한은 개성공단에 대해서 상당히 협박을 가하면서 이제 뭐 검열도 하고 뭐 폐쇄시키겠다는 협박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노동자가 이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가 상당히 늘었거든요. 이거는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얻어가는 이익은 상당히 크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북한에게 한국은 중국과 더불어서 상당한 체제 유지의 어떤 핵심 에너지가 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로 성공할 경우를 우리가 가상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사실 있겠죠. 뭐 지금은 아직 제가 자신은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래 나가니까, 그리고 또 김정일이가 또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갔고, 그러면 세습 체제가 일단 그 장기적으로 이끌어 간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봤을 때는, 저는 정책상의 변화는 굉장히 그 찾아보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미사일 운반 수단과 그 다음에 탄두, 즉 핵탄두가 있다, 이게 장착이 된다면은 결국은 ICBM 수준이다. 그럼 미국을 위협할 수 있게 되고, 나름대로 미국의 미군이 있죠. 뭐 괌이라든가 아니면 주일 미군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어떤 그 공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는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러한 이런 데 대한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이제 쓰고 난 다음에 북한이 아마 2009년도부터 서서히 군사를 앞세우는 그런 정책에서 공개적으로는 소위 이제 인민생활 향상이라고 하는 쪽으로 많은 초점이 사실 넘어가게 됩니다.